오늘 구독자 인터뷰는 제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뵙습니다. 오늘 구독자 인터뷰를 만나뵐 옆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네. 저는 처음에 뵙고서 약간 연기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음악 작곡가분들이 보통 이런 외모가 많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국면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전공은 대장학문외과, 그 중에서도 대장암이나 대장암 중에서도 난치성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그쵸. 예. 어떻게 외과 하게 되셨어요? 사실 외과로 정하는 게 보통 이제 전공과를 정하는 거는 레지던트 때 정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인턴 마치고 정하는데 저는 사실 학생 때부터 외과를 하고 싶어 했고 의대 들어오기 전에는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내과가 속을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네. 외과는 바깥 뇌자를 써 있으니까 겉의 상처를 치료하니까 이게 약 먹고 치료하는 건 줄 알았는데 딱 저의 의학 상식 수준이셨네요. 네. 정반대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외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 또 이 피드백이 제일 빠르잖아요. 외과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수술하고 예. 나서 뭐 환자가 좋아진다라든지 뭐 눈에 보이는 암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좀 즐거움 뭐 그런 것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 의대에서도 꼭 필요한 일. 그렇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제가 구독자 인터뷰 신청 받고 이제 프로필을 네네. 딱 가지고 배웠을 때 현직 대학병원 외과 과장님이 내 구독자셨다니 일단 첫 번째는 영광스러웠고 두 번째는 왠지 이분의 어떤 재테크나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자산 증식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은 뭔가 되게 보수적일 것 같다. 그것도 참 이 뭔가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의사라고 생각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의 그 경제적 민낯을 보시면 참 민망하죠. 혹시라도 무슨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저한테 예. 제 주변의 의료인들은 강남에서 공장형 성형외과 네네. 피부과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무장 병원 같은데 이제 메뚜기로 많이 뛰는 제 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선생님은 진짜 네. 썰전. 예. 진짜 참 의사 선생님 오늘 옆에 뵈니까 너무 제가 떨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 근데 여기 카메라 포지션이 약간 이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좀 잘 구부리고 조심. 그렇죠. 영어 이름 벌링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네. 급여 생활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소득 전문직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좀 일반 직장인들보다 충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학병원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의사들은 보통 봉직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종의 봉직의이긴 하지만 아유. 대학병원에 있는 거하고 다른 개원가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데 꽤 많이 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구독자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못 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우리 기준이 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특별히 이제 뭐 캐시플로우가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 잉여 어떤 현금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차원은 아니시고 예. 어쨌든 일반 그렇죠. 급여 생활자보다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예. 혹시 그 본과 때 네. 토론 마이너스 통장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 해보시거나 이런 저희 때는 가서 전표 쓰고 그래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제 주변에는 그런 예. 애들 몇 명 있어가지고 혹은 뭐 인턴 되자마자 예. 바로 마이너스 통장 닥터론으로 1억까지 예. 그럼 지금도 이제 주식 투자는 특별히 따로 직접 투자는 안 하고 계시고 저희 그 후배 중에 네. 주식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 네네. 예. 네, 같은 과에 삼성전자가 뭐 주식 분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사라 8540 8만 원일 때 5주 산 거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한 10% 되시겠네요. 아니 왜 흔히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과에 따라서 좀 약간 캐릭터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외과 의사 선생님은 약간 칼잡이니까 네. 뭔가 승부사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가지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투자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군의관 시절에 한번 주변에서 쓴맛을 보시고 나서 아닌 길은 안 가는 게 이제 외과 의사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정보 중에서 안 좋은 정보, 저하고 딱 맞는 정보만 취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런던 오빠님. 주식은 위험자산. 위험자산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한 걸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비관론자입니까? 네. 홍시맛이 홍시라서 잠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저한테 이제 비관론자라고 주식하지 말라고 한다고. 네. 제가 어째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험자산이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자산인 걸 알고 자기 이제 소득의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선생님한테 3개월치 급여 미만 정도로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하고 싶으면 그 정도로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게 뭐 깡통까지 가더라도 몇 달 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 자신 있는 건 묻어두는 거. 삼성전자 묻어두기 김장 투자 기법 들어갔고요. 땅 속에. 교직원 식당에서 밥 먹다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해본 거죠. 그냥 식후에 그냥 커피값 한번 낸다 하고 닫았죠. 네. 그러면 작년에 막 코로나 네네. 팬데믹 때 막 동학 개미 운동 일어나고 할 때 그쵸. 그때도 뭐 큰 유혹을 안 느끼셨나요? 별다른 유혹은 못 느꼈고요. 사실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분산 투자도 하고 있고 거의 전문가 수준에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뭐 아니 진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진짜 그 옛날에 시골 의사 그 형님도 예, 계셨지만 그 형님은 뭐 끝이 안 좋았지만 하여튼 그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네. 약간 나름대로 분석력도 뛰어나시고 하잖아요. 현상을 그렇죠. 보는 눈도 굉장히 날카롭고 빠르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 중에 의외로 재테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도 계시다고. 왜냐면 저한테 그 구독자 인터뷰 신청서 보내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뭐 선생님도 저도 다 경험 있으니까 네네. 자녀에다가 자녀 고3 예. 괄호하고 이번 수능 망침. 그래서 제가 이거 딱 그렇죠. 보고 사실 저도 재수했거든요. 네네. 옛날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심지어 고3 때 고1 여친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고1 여친이 좀 집안이 화목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대학만 합격하면 저랑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때려치겠다고 자기는 고1까지 다녔으면 이제 충분하다고 고등학교 때려치고 저랑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자기는 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수능을 망친 거예요. 그 대학 다 떨어지고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저희 때는 처음에 수능을 2번 봤어요. 근데 이제 2번 다 망쳐가지고 결국 재수를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번의 실패는 뭐 괜찮다. 그래서 그 여친은 결국 이제 그 뒤로 다른 오빠를 찾아 떠났고 저는 재수하면서 또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드님은 이제 지금 학교를 원래 호주에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맨 처음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을 호주에서 들어가요. 제가 연수 가면서 이제 아빠 그 나이가 맞아서 쫓아왔으니까 네네. 세상 모든 학교가 다 그런 줄 알았겠지. 근데 이제 한국 와 보니까 이거는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는 지금 애가 하나인데 그게 조금 막 이런 좀 애틋한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로 그렇죠. 키우셨네. 한국에 살면서 호주 학생처럼 자란 거의 캥거루 수준으로 예. 방목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 근데 조카도 호주 네. 뉴질랜드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네네. 거기는 막 학교 끝나고도 남아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너 왜 이러냐고 뭐 우울증 있냐 막 걱정을 하는데 막 가라 그러는데 3시에 문 닫아야 되고 뭐 다 그런 게 나가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심지어 학교 선생님 현직 교사가 과외를 뛰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 조카들은 거기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또 한국 학생처럼 걔네들은 또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쨌든 좋은 대학 잘 갔고 뭐 하여튼 잘 됐는데 그래서 아드님은 호주 생활처럼 한국에서 학창 생활을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물어봤는데 야, 너 학원 같은 데 안 다녀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이제 학원 갈 수 있을까? 딱 그런 생각. 아니 학원을 안 보내셨다는 건 어느 정도 성적은 그래도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빠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교육의 힘을 안 빌리면 네. 아무리 타고난 그 그렇죠. 지능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대신 저는 다른 집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그런 걸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대작 술 한 잔 뭐 이런 거 아. 가능합니까? 제가 이 보기에는 다 이렇게 말술 같지만 아티스트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한 잔 또 딱 꺾고 이제 딱 그러니까 뭐, 제가 술을 이게 잘 하고 즐겨 하면 모르겠는데 술을 잘 못해요. 저희가 어. 이 겉보기와 이거는 완전히 달라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제 경우만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 네. 꼭 술 한 잔을 왜냐면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룸사롱을 내 친구 아버지가 그러면 두 분이 친하게 지낸다는 부자 유친의 증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고 비슷한 취미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뭐가 새로 나오면 아빠 이거 새로 나왔대. 혹시 동영상 아니, 아직은 아니. 예. 거기까지는 여러분 오픈하지 않았답니다. 예. 사실 저희 때문에도 아버지하고 그렇게 세 마디 이상 대화를 안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밥 먹을 때 대화하면 혼났어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코로나 방역의 어떤 앞서갔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 대화하면 혼났고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라고 했고 아버지가. 그럼 몇 년생이에요? 아들이? 저희 애요? 예. 저희 애가 2003년생. 2003년생, 예. 03년생. 예. 03년생은 대학 진학 말고 다른 고민은 뭔가요? 학생은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다라고 정해져 있어서 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하고는 그런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그냥 이 서로의 관심사만 좀 공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드님은 혼자 뭐 코인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 본인이 어떤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있나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랐던 게 아빠 나 주식 통장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애 친구들이 다 몇 주씩 갖고 있다고. 근데 아주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게임 아이템 사듯이 뭐 나도 주식 계좌 있으면 뭐 몇 개 사볼게, 뭐 그렇죠, 스타벅스 그렇죠. 뭐 사볼게 이런 정도. 네. 그런 정도. 관심, 네, 단순 네. 관심. 네. 만약에 아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천부적인 그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뭐 요즘에 이제 게임도 NFT 다 있고 하니까 네네. 뭐 그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게임 같은 거 네. 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데 네네. 포인트가 막 몇 억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아빠 나 솔직히 대학 가기 싫고 네. 난 지금부터 이걸로 갈래. 그럼 어떤 결정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다른 병원에 있는 친구인데 아들이 거의 그런 비슷한 한 10억대 그런 것들을 10억이요? 예 벌써? 모았다. 어. 그렇지만은 걔 아버지도 결국 그게 이제 늘 쭉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갔죠. 그 친구가 대학 가서도 그런 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거기에 이제 이론적인 이런 거를 좀 보강을 하는. 만약에 지금 대학을 안 가고 그러겠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죠. 지금 만약에 전체적인 시대 정신 자체가 불을 쌓는 게 다 저거지 무슨 대학이 뭐 별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게 이론적 뭐 이런 거를 쌓는다든지 그러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근데 요즘 캠퍼스 라이프라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예, 그렇죠. 예, 수업도 지금 다 화상으로 예. 하고 특히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그 예. 남부 지방 그리고 밑에 지방은 자퇴하는 학생이 엄청 많대요. 아. 야 이게 사이버 대하고 똑같은데 이거 뭐 뭔 소용이냐 해가지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접촉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자도 직접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이때부터는 직접 병원에 나오고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게다가 우리는 중간에 실습도 이제 실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나와서 이 접촉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아쉬운 면들이 많죠. 사실 제 런던 오빠 채널은 뭐 재테크부터 뭐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네네. 다루는데 제 이제 그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제 구독자분들의 어떤 성향 비율이 있는데 40에서 50대 남성이 비율이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그 다음이 3, 40대 여성.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막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서 약간 투자 관점으로 여쭤보면 예.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좀 제약 쪽에 투자 정보를 남들보다 좀 많이 아시지 않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들은 걸로는 네. 이제 그 영업 직원이라든지 뭐 다음에 신약이 뭐가 나온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뭐랄까 재미를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음. 코롱에서 나오는 무릎에 주사 놓는 거 있잖아요. 아, 연골 예, 예. 있었어요. 인보사. 예, 인보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사실 그때는 굉장히 미국 진출 같은 거 앞에 두고 굉장히 높은 그 저거를 했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어그러져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죠. 그런 예. 것처럼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정보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신약이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나온 편이에요. 몇 년 내지는 10년에 걸쳐서 나와야 할 백신이 한 뭐 1, 2년 만에 금방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서 3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상까지만 하고 긴급 승인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작용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그냥 문외한이 생각했을 때도 약이라는 거는 약성분과 독성분이 항상 같이 들어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어떤 탁식한 거를 케어를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네네. 또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뭐 지금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쓰긴 하지만 일반적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3상 임상 시험을 해서 통과가 돼서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저거하지만 이제 신약 뭐 개발 단계에서 막 요새 막 정보가 쫙 터지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 역정보에 당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지금 3상 하는 거 진짜 효과는 좋은 것 같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이제 FDA라든지 KFDA라든지 이런 승인을 받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또 지금 그런 거를 믿고 들어간 선생님들도 계세요. 예, 그런 걸 믿고 들어간 선생님들 계시는데 뭐 내가 아무래도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그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 이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참여를 했지만 네. 그 카페에 들어가면 막 그 댓글들이 이 주식 사라 그런 놈 잡아 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무 오래 끄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제 주변에 네네. 실제로 그 현직 의료인인데 바이오 주식 자기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셀자로 시작하는 예. 종목인데 예. 예. 근데 보통 현직 의료인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던데 이분은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힘내시고요. 네네. 어.